안녕하세요 여러분, 유기화학 강사 안정민입니다. 오늘은 제3강 알케인과 입체화학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일단 첫 시간에는 알케인과 입체화학 중에서 크게 알케인을 알케인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다양한 유기화학 작용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요. 그리고 그 중에 특히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후에 그것의 대표적인 물질인 알케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명명법을 간단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기화학에 나오는 작용기라는 물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용기라는 말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기화합물들은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합물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조 중에서 그 중에 가장 반응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작용기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유기화합물들을 같은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같은 화합물이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챕터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알케인이라는 화합물인데요. 알케인이라는 화합물이 우리가 이번 3강에서 메이저로 다루게 될 그런 작용기가 되겠고, 이 화합물은 탄소와 탄소들이 모두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탄소 간의 결합 이외의 모든 결합은 수소로 치환되어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이러한 물질을 알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탄소 간의 이중결합이 하나 존재하는 경우,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경우 그 화합물들을 알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알케인에 있는 A를 E로 바꾼 형태가 되죠. 이것은 우리가 4강, 5강, 아마 5강, 6강 정도에서 두 챕터에 걸쳐서 알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를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와 탄소의 삼중결합이 존재하는 경우 우리는 이 화합물들을 알카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E로 바뀌었던 부분을 Y로 바꾸어서 부르게 되죠. 이 알카인 화합물들도 자연계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또 한 챕터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탄화수소 중에 마지막 화합물은 페닐이라는 화합물인데요. 이 화합물을 간단하게 탄소와 탄소의 결합만을 나타내고, 그리고 탄소를 하나의 점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육각형 고리를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번갈아 가면서 존재하는 화합물들을 우리는 RN족이라고 하고요. RN 또는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인 화합물을 페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큰 화합물에 이 구조가 붙어 있는 경우 이 화합물들을 페닐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작용기 중에 간단한 구조를 가진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차차 뒤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에 있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헤테로 아톰, 유기화학에서 헤테로아톰이라고 하면 주로 탄소와 수소 이외의 모든 원자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헤테로아톰으로는 산소, 그리고 질소, 그리고 인, 황 등등 다른 원자들이 존재할 때 그런 화합물들을 우리는 헤테로아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작용기들은 모두 헤테로아톰을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작용기들이 되겠죠.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알킬 할라이드입니다. 탄소에 어떤 할로젠 원자가 수소 대신 치환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화합물을 알킬 할라이드라고 하죠. 7족 원자인 불소, 클로린, 브롬, 아이오딘 같은 것이 할로젠족 원자들이죠. 이런 것들이 치환되어 있을 때 알킬 할라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화합물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반응들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SN1,
E2 반응이라거나 또는 E1, E2 반응 같은 것을 아마 나중에 또 우리가 많이 공부하게 될 텐데 이런 반응들을 잘 하는 물질들이 주로 알킬 할라이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탄소에 질소가 치환되어 있는 경우, 질소가 NH2와 같은 형태로 치환되어 있는 경우 이 화합물의 작용기는 이름이 아민이라고 합니다. 아민. 주로 생선 같은 것을 오랫동안 상온에 보관했을 때 비린내 같은 것이 나죠. 그런 비린내 같은 것을 가진 물질들이 대부분 이런 아민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용기는 바로 탄소에 산소가 치환되어 있는 경우, OH와 같은 형태로 치환되어 있는 경우 이 작용기를 알코올이라고 하게 됩니다. 알코올은 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자주 즐겨 마시는 소주에 들어있는 에탄올 같은 물질도 모두 알코올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런 알코올 작용기를 가진 물질들은 모두 탄소에 OH 그룹이 붙어 있는 물질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작용기는 바로 탄소가 산소와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산소가 또 다른 탄소와 연결되어 있을 때 알코올에 붙어 있는 OH 그룹과 다르게 산소가 두 개의 탄소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이 작용기를 이서라고 하게 됩니다. 이서. 아마 에테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양한 마취제로 사용이 되거나 또는 다양한 향기를 가진 물질들이 에테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서.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한 챕터를 통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작용기 중 가장 반응성이 좋은 작용기들이고 그리고 좀 반응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작용기들이 바로 아래에 있는 화합물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화합물들은 탄소가 산소와 이중결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작용기를 가진 물들을 우리는 카보닐, 대표적으로 카보닐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양쪽에 치환되어 있는 치환기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구별해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유기화학 2 챕터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름 한 번씩 불러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 카보닐 화합물 중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진 것은 수소가 치환된 형태를 가진 작용기인데요. 이것의 이름은 알데하이드입니다. 알데하이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물학 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에탄올, 술을 마신 다음에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세트알데하이드다라고 들어보셨을 테고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숙취의 원인이 된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그때 그 알데하이드가 바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카보닐 그룹 옆에 수소가 치환되어 있죠. 그 술을 마신 다음에 형성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옆에 CH3 메틸 그룹이 치환되어 있는 알데하이드 형태가 됩니다. 저 물질이 피 속을 따라서 옮겨 다니면서 숙취를 유발하게 되죠. 그리고 카보닐 화합물 중에 카보닐 그룹 왼쪽 오른쪽으로 모두 탄소 또는 탄소가 치환되어 있는 경우 이 작용기를 케톤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케톤. 이 케톤 화합물들도 사람 몸속에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특히 어떤 사람이 당뇨병에 걸렸다. 그래서 체내에 존재하는 당분을 적절히 분해하지 못할 경우에 몸속에서 케톤체가 돌아다닌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얘기하는 케톤체가 바로 다음과 같이 생긴 겁니다. 탄소와 산소가 이중결합하고 있고 그 좌우로 탄소들이 치환되어 있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카보닐 작용기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카르복실산입니다. 카르복실산은 카보닐기 바로 옆에 알코올처럼 OH 그룹이 치환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카복실산이다 라고 칭하게 되고 우리가 즐겨 마시는 요즘 미용 음료로 알려져 있는 식초 음료 같은 거 있죠? 식초 음료 속에 아세트산이 들어있는데 그런 아세트산이 바로 카르복실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음 이스터 같은 경우는 카르복실산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 카보닐 그룹 옆에 산소가 있고 그 옆에 수소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탄소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카르복실산의 수소가
다른 탄소로 치환되어 있는 경우 이 작용기를 에스터라고 합니다. 에스터 화합물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꽃향기나 과일향 같은 좋은 향기를 내는 물질들이 주로 에스터 구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자주 먹는 바나나 맛 우유 같은 것에 바나나 향을 내는 물질들이 대부분 이런 에스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보닐 그룹에 존재하는 작용기 중에 카보닐 탄소 옆에 질소가 치환되어 있는 경우 NH2 형태로 붙어 있는 경우 이 물질들을 아마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마이드는 여러분들이 아마 생물을 배웠을 테니까 생체 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죠. 이런 펩타이드 결합의 형태가 바로 아마이드 형태가 됩니다. 여기 수소가 하나 다른 것으로 치환되고 질소에 다른 탄소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것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다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작용기를 통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물질들을 구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 작용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각 챕터를 통해서 배워 나가면서 더 깊이 알아보는 그런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용기에 대한 얘기는 이쯤 하고요. 위쪽에 있는 간단한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작용기들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강 동안 다루게 될 테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